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자유로운 영혼들의 수학수다방이고 싶습니다. 아우. 렉스토리즈 그 57번째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원주각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원의 남은 성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 네. 그 전에 먼저 복습. 복습. 작도라는 것은 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컴퍼스.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이긴 한데 네. 사실은 우리가 요 화면에다 그리는 도형이든 혹은 칠판에 그리는 도형이든 어떠한 도형이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도형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점은 사실 크기가 없죠. 없어야 하는데 크기가 없어야 없는 점을 우리는 찍을 수가 없죠. 없죠. 네. 아무리 작게 찍어도 현미경 같은 걸 확대를 해보면 크기가 생길 크기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사실 폭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않아야 건데 되는데. 아무리 얇게 그려도 그 폭이 존재하지 않게 그릴 수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작도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작도해다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도형을 그려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뭐 원을 작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뭘 찾아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원을 결정짓는 조건은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각각 찾아주세요. 찾아서 표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려 주세요라기보다는 그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네. 혹은 어떤 직선을 작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직선을 결정짓는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 또는 한 직선과 점. 그래서 주어진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의 평행한 직선은 또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을 결정짓는 조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정의와 공리에서 이야기했던 네.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받아들여야지 오해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요? 예, 그래서 홍익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 예전에 뭐였지? 정오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면접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작도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정오각형을 시험을 본 작도하는 지가 너무 오래돼서.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해 시험 쳤던 친구들 대박 망했죠. 왜요? 중학교 때 배우고 작도 방법은 잘 복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과 전 과정이 이제 출제 범위란 말이에요. 예. 중등교과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 6년 과정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 일부분만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통틀어서 다 공부를 해둬야 그렇죠. 되는군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을 좀 미리 뽑겠다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시험을 치러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확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진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하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전개를 제대로 못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네. 그리고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네. 동일한 평면 위에서 직선과 원이 가지는 위치 관계는 오직 세 가지뿐이다라고 우리는 공리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네. 뭐였냐 하면 이렇게 놓여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죠? 네. 두 번째의 경우가 아이고야. 두 번째 경우가 접해 있다. 예, 접한다. 접한다. 근데 이 접한다라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손이 떨리네 자꾸. 접하는 경우가 네. 사실 원래 의미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예요. 한 개의 예,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근데 그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도 이게 한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이데알한 상태,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상태의 그림을 가정하고 가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 점에서 예, 만난다라고 이것이 얘기해. 접선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당연히 이 원하고 이 직선이 꼭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라고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되는군요. 예. 그랬을 때 그 접점은 이제 보통 T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네. 접점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하나 거예요. 존재하는 지금 거예요. 되게 무조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폭이 없는 선을 그릴 수가 없는 없기 것처럼.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만난다. 경우죠. 네. 이때 두 점은 사실 서로 다른이란 것을 전제가 써주면 있어야죠.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두 점이어선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일치하는 두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예요.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그 세 번째겠죠. 네. 이것도 TT라고 해야 되나요? 쓸 때? T는 아니요, 그냥 보통 이건 점을 어떤 이름을 자기가 붙이느냐에 따라 아무거나 다르겠죠. 상관없나요? 예, 뭐 A, B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이제 위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나는 오늘 특히 이제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네. 원과 직선이 이와 같이 한 점 T에서만 접하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의 중심 O에서 이 접점까지 그은 반지름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 네. 요 직선 접선 L과 요 반지름이 이루는 요 사이각의 크기는 얼마일까 하는 거예요. 90도? 오, 왜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의 크기가 어때 보여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각은 직각일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접선과 접점까지 그은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역시 얘도 왜 걔가 수직인지를 증명해야겠죠.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복습해야 될 건 예전에 기본 작도에서 배웠던 내용 하나예요. 뭐냐 하면 기억이 날까요? 직선이 있고 네. 직선 바깥쪽에 한 점이 존재할 때 네. 아, 주어진 점에서 주어진 직선의 수선의 발을 꼭 몇 개? 한 개. 한 개 낼 수 있다라고 네. 우리는 배웠어요. 배웠죠. 네. 그랬을 때 요 수선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었죠. 네. 자, 그게 기억이 나면 자, 이제 이걸 이제 비로소 증명을 해볼 기억이 나나? 건데요. 거리란 죄송해요. 아, 그건 이런 얘기인데 이 직선에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점과 이 직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계속 어떻게 돼요? 각기 달라져요. 달라지죠. 거리는 계속 달라지죠. 그렇죠. 아,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요 빨간 라인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요 파란 라인 제곱 두 개 더하는 거하고 같아야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
요것보다는 항상 이 빨간 게 더 길 수밖에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요 수선의 발이 가장 짧은 거리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진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기억났습니다. 예, 굉장히 네. 많은 거리 중에 오로지 저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저 짧은 길이만. 예, 제일 짧은 길이. 음. 그래서 점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왜 최단 거리를 안 쓰고 그냥 거리라고 그냥 매번 최단 붙이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걸 그냥 거리라? 거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짧은 거리를 거리라고 거리. 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자.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제로 이걸 각도기 가지고 재서 여기가 직각이야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측정값 가지고 뭐 논증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증명이 안 안 되겠구나라고 돼요. 바로 눈치를 채야 돼요. 재보거나 뭐 직접적으로 이 각이 90도일 수밖에 없어로 보이는 건 어렵겠다. 없다. 그래서 뭘 쓰자? 컴퍼스 아니죠. 아닌가요? 귀류법을 쓰자라는 아, 거예요. 규리법. 오. 그래서 가정하길 OT와 음. 접선 L이 서로 뭐가 아니라고? 수직이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라고 먼저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가 발생하더라? 오류가 그렇죠. 모순이 발생하더라. 오류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써요, 제가. 모순이 그러면, 발생하더라. 예, OT와 L이 서로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O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 T하고는 다른 점으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O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점이라고 가정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O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이 H라 하자. 그러면 OT가 서로 수직이 아니라 했으니까 T하고 H는 서로 다른 점이겠죠. 다른 점이겠죠. 이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선분 TH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동일직선상에 서로 다른 두 점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네요. 선분 TH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랬을 때 TH 선분의 연장선 위에 TH 선분 길이하고 HS 선분 길이가 같아지게 S점을 잡아주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 TH 선분 길이하고 똑같아지게 S점을 잡아서 연장선을 길이가 예, 같아지게. 연장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됐죠? 네. 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 따르면 요 OH가 여기가 수직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그러네요. 그죠? 눈에 속으면 안 돼요. 아. 가정에 철저해야 되니까. 예. 아이고,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OH를 그었다, OS를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네. 그러면 삼각형 OHT하고 삼각형 OHS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면 OH는 공통이고요. 네. 그다음에 HT하고 HS 길이 같게 같죠. 잡았죠. 네. 그다음에 각 OHT하고 각 OHS는 둘 다 직각으로 같은 거예요. 네, 무조건 그렇게 돼야죠. 예, 수선의 네. 발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직각으로 같은 겁니다. 네. 따라서 두 삼각형은 뭐다? 같다. 아, 또 합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OT 길이하고 OS 길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OT와 OT 길이하고 OS 길이. 예, 네.
OT 길이하고 네. OS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결론이 돼요. 그렇죠. 근데 OT는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반지름 OT하고 OS 길이가 같다는 건 S점도 원 안에 있다는, 원 위에 있다는 위에 얘기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최초의 가정이 뭐였냐 하면 음. 접한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 S도 교점, T도 T도 교점이라는 교점이다. 결론이 났어요. 두 점이 같은 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접전이 아니다. 예, 직선과 그렇죠. 원이 두 점에서 점에서 지금 만나고 만나고 있는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모순이 생겼다. 그렇죠. 이것은 최초에 접한다는 음. 가정의 뭐다? 모순이 생겼다. 네. 거 봐요. 오, 순이 정말로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자꾸 이 그림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래서 그림을 믿어서는 안 돼요. 논증할 때에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정확하게 가정한 것들에서부터 결론을 끌어내야만. 그러니까요. 여기서 봤을 때는 원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원주 위에 점이다라는 거죠. 점이어야 된다. 예, 원 안에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 원주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았냐 하면 접선과 어디 갔지? 어디로 쌀아줬죠? 아, 여기 있다. 큰일 났네. 두 개가 겹쳐져 버렸어요. 예, 접선과 접선까지 그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네. 자, 와 멋진 증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접선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를 살펴봤어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안녕. 안녕.